우리 이 직권 말소 등기가요. 아까 제가 그랬죠. 시험에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조금 제가 오바를 합니다. 진짜 약간 오바하면요. 우리 직권 말소 등기만 다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등기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이어서 저랑 같이 직권 말소 등기를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직권 말소 등기는 뒤에 강론에 나오는 내용들도요. 여기서 다 같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은 우리 여기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자, 네 번째가요. 자, 역시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말소 등기 시에 그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을 합니다.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갑이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갑이 있는데, 자, 을이라는 애가요, 혼자서 등기 서류를 위조를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요. 얘는 혼자서 등기 서류를 위조했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등기법 개관 수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심화과정 가시면 이제 첨부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하게 이제 배우실 건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요, 우리 원래 소유자 갑이잖아요. 그래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갑의 일단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뭐 권리증, 이 등기필증, 이제 전산화 때문에 등기필 정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도 있어야 되고요.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요, 갑의 등기필 정보, 그다음 뭐 갑의 뭐 인감증명, 특히 뭐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 그다음 뭐 갑의 주민등록 초보, 그다음 갑의 뭐 인감도장, 이런 것들 다 필요해요. 근데 이걸 을이 혼자서 전부 다 위조했다는 거죠.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전문 범죄 집단도 제가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실제 우리 실무 사례에서 전문 범죄 집단도 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갑의 아들이라고요. 보통 딸 이야기 하시면, 보통 남자분들이 딸 이야기 하시는 분 계신데, 아니 제가 실제 사례에서 딸이 한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을은 이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기회에 이걸 이제 병에게 팔아버려요.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병. 병은 을이 위조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선이다라는 거죠. 자, 먼저 우리는 민법을 통해서요, 권리관계부터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기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먼저 민법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권리관계 판단하실 때는 항상 우리 민법 제 186조 물권 변동에 관한 대원칙입니다. 이 민법 186조의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은, 우리 부동산 물권 변동은 이퀄 법률 행위 플러스 등기. 자, 이 민법 186조의 내용이 이거예요.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이에 따른 법률 행위도 있어야 되고, 이에 부합하는 등기까지 되어 있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항상 이 민법 186조 얘 가지고 먼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두면, 제가 이제 좀 이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잠정적으로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요. 그러고 다시 플러스 또 뭐 검토하셔야 되느냐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그 유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 두 가지 순서대로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 갑과 을 사이에 항상 시간 순서대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법학은 논리학이라서요. 시간 순서대로. 갑과 을부터 먼저. 자, 갑과 을 사이에 여러분 법률 행위가 있습니까? 의사 표시? 법률 행위 있습니까? 없어요. 갑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습니다. 을이 혼자서 등기소를 위조한 거지. 따라서 법률 행위가 없으니까 을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법률 행위가 없어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을의 등기는 일단 잠정적으로 얘는 무효예요.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을과 병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을과 병. 자, 을과 병 사이에 아까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계약 체결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계약 체결, 채권행위. 계약 체결은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을 소유자, 권리자 아닙니다.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계약이라고 하는 게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소유 부동산을 샀어. 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야. 근데 아직 등기 안 했어요. 아직 등기 안 했어요. 그럼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 아닌 을이 다른 사람하고 다시 병과 전매계약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거든. 채권행위는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자, 그러면 문제는 물권행위. 이 물권행위는 계약, 약속의 내용을 지키는 이행행위, 그 이행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해요. 그 이행행위를 다른 말로 우리는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이행행위, 약속을 지키는 이행행위. 자, 권리자가 아니면 약속은 할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이행을 할 수는 있습니까? 없어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권리자가 아니면 채권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물권행위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약속을 지키는 이행을 할 수는 없어요. 자, 채권행위, 물권행위 요 두 가지를요 법률행위라고 하고 요 두 가지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확고한 대법원 입장입니다. 따라서 물권행위에 흠결이 있으니까 역시 소유권 이전이라는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시 186조에 따라서 병의 등기도 무효예요. 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려놓는다고. 결론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돼. 뭐 검토해 보셔야 되냐면 혹시 몰라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은 위조를 한 당사자 아니거든요. 그죠? 병은요. 위조는 누가 했어요? 을이. 그죠? 그럼 얘는 선의의 제3자야. 자, 혹시 몰라 위조의 경우에 여러분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그 유무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위조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민법에서 그 네 가지 우리 비통착사 아직도 안 외우고 계시나요? 비가 뭐예요? 비진의 의사 민법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108조 통정오의 표시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얘들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위조의 경우에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도 없어요. 따라서 병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제 병의 등기도 확정적으로 무효고요. 을의 등기도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항상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갑. 당연히 진정한 권리자는 갑입니다. 그럼 갑은 자, 이 무효인 등기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말소. 지우셔야 돼. 여러분 등기부상 지금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등기된 자가 소유자예요.
아시겠죠?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병이에요. 근데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그럼 이 무효인 등기 이제 말소 지우셔야 되는데, 자, 위조를 한 나쁜 짓을 먼저 한 을의 등기를 먼저 말소할 것이냐, 아니면 병의 등기부터 먼저 말소할 것이냐, 둘 중에 뭘까요? 병의 등기부터 먼저 선행해서, 얘부터 먼저 선행해서 항상 원칙은 신청 말소입니다. 그래서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병의 등기부터 먼저 말소하셔야 돼. 이유는요, 등기는 어느 순간에도 단절이 생기면 안 돼요. 단 한순간이라도 단절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항상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는 채로 있어야 돼. 등기는요. 어떤 순간에도 을의 등기를 먼저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를. 항상 연속성이 유지된 채로 있어야 되니까 지우실 때는 거꾸로 지워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병부터 먼저 선행해서 말소하고요. 신청 말소입니다. 원칙은 신청이니까. 그 다음 누구? 을 이어서 후행해서 역시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과 을의 등기를 거꾸로 신청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병 등기부터 먼저 선행해서 신청 말소. 그 다음 을의 등기 후행해서 신청 말소. 당연히 신청은 공동 신청이니까 공동으로 신청하셔야 되고, 만약에 응하지 않아서, 그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서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입니다. 판결받으면, 응하지 않아서 판결받으면 항상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 그래서 판결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고, 아니면 같이 손붙잡고 가서 각과 병이 먼저 손붙잡고 가서 병 등기 말소 신청하고, 그 다음 각과 을 말소 등기 신청한다 이 말이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랑 자, 갑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마찬가지로 을이 혼자서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을이 이걸 병에게 판 게 아니라 을이 병에게 돈을 빌립니다. 병에게 돈을 빌리고요,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칩니다. 근데 병이 은행이다 이 말이죠. 물론 병은요, 을이 위조를 해서 등기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선이다. 알고서 돈 빌려줄 사람은 없어요. 자, 역시 민법을 통해서 우리는 권리관계부터 판단을 해보셔야 돼. 항상 권리관계 판단할 때는 순서대로 먼저 186조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려요. 자, 186조 적용 한번 시켜보죠. 갑과 을 사이에 법률행위 있습니까? 없어요. 법률행위 자체가 없어.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등기는 돼 있지만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인 등기입니다. 그 다음 을과 병 검토해 보셔야 돼. 자,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채권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권리자가 아니면 물권 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채권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물권행위는 할 수 없다. 약속을 지키는 이행은 권리자가 아니면 이행을 할 수는 없어요. 약속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행을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역시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병으로의 물권 변동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역시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위조의 경우에 우리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병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 을의 등기도 역시 무효이고요, 병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갑. 진정한 소유자인 갑. 무효인 등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말소. 지우셔야 되는데. 자, 갑은 등기부상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등기부상 소유자는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권 찾아오려면 누구 등기 지우시면 돼? 을의 등기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얘 등기 지우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렇게 당사자는 어떻게 말소를 해요? 신청 말소. 당사자는 신청 말소예요.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당사자는 항상 신청 말소예요. 신청 말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부에서 지어져요. 즉 갑과 을이 당연히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상 당사자 등기 말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청 말소. 신청으로 말소해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을이 야 같이 우리 말소하러 가자. 공동 신청이 원칙이니까 같이 말소하러 가자 라고 했더니 을이 나 안 갈라 했는데 지금 감옥 갈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 감옥 갈 준비해야 되니까 저 지금 못 가겠어.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송 제기해서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 어쨌든 당사자는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을의 등기가 지어지게 되면 자, 설정이라는 게 창설하다 할 때 설자입니다.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병의 저당권은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여러분? 을이요. 그럼 을이 등기부에서 지어지게 되면 우리 법학은 논리학이거든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의 존재 근거가 상실이 되거든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지금 제가 동그라미 4번에 적은 제목이에요. 자, 다시 말소 등기 시에 이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 여기서 파생된 권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제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설정적 승계를 받은 자를 이야기해요. 파생된 권리.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 취득에는 원시 취득이 있다, 그죠? 깨끗한 부동산 최초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원시 취득. 그 다음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자, 이 승계 취득에는 다시 이전적 승계가 있고요. 이전적 승계. 그 다음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자, 가령 어떤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소유권이 이제 가장 완전한 권리니까요. 어떻게 보면 권리의 출발점은 소유권이거든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사용, 수익, 처분 다 가능하다, 그죠? 완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령 우리가 수치로 100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면,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요 100대 100 그대로 넘기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당사자의 지위 자체를 그대로 넘기는 겁니다. 그게 이전적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는요, 가령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있으면 이걸 100이라고 한다면요. 자, 이 중에서요, 가령 사용, 수익의 권능만 떼내서요, 이것만 떼내서 만들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걸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즉 사용, 수익만. 가령 얘를 수치로 치면 50이라고 떼내서 만들어서 얘만 떼내서 넘겨준다 이 말입니다. 그 권리 자체를 그대로 100대 100 넘기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분의 권능만 떼내서 넘겨줍니다. 역시 50. 이걸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특히 우리 위에 있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용익물권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얘를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저당권을 설정해 준단 말이죠. 얘는 용익권을 설정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한다면 그중 일부만 떼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설정적 승계예요. 여기서 파생된 거다 이 말이죠. 두 가지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병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왼쪽 사례 보세요. 이 병이라는 애는
을로부터 그대로 소유권 이전 100대 100 그대로 넘겨받은 사람, 당사자의 지위 자체를 넘겨받아서, 아까 제가 당사자는 어떻게 말소한다 그랬지? 당사자는 어떻게 말소? 신청 말소. 당사자는 항상 신청 말소거든. 그러니까 얘도 그대로 넘겨받은 자니까 얘도 신청으로 말소한다. 다만 누구부터 먼저 말소해야 된다고? 병과 을 중에서 누구부터 먼저 말소? 병. 이유는 연속성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이전적 승계를 받은 자는 당사자 지위를 그 100대 100 그대로 넘겨받은 자거든. 그러니까 얘도 신청 말소, 병도 신청 말소예요. 이걸 여러분들 시험에 직권으로 말소한다. 아주 시험에 잘 내거든요. 이전적 승계를 받은 자는 그대로 100대 100 그대로 넘겨받은 자니까 얘는 역시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았으니까 신청 말소. 다만 병부터 먼저 선행해서 말소해야 된다. 연속성 때문에. 자, 그럼 얘랑 비교해 보세요. 예. 지금 병이라는 사람은요, 을이 저당권을 만들어준, 즉 설정적 승계를 받은 자입니다.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권리다 이 말이죠. 따라서 얘는 을이 지워지게 되면, 병이라는 사람은 을이 만들어서 그 권리를 줬는데 을이 지워지게 되면 얘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냐면, 말소 등기 시에 이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 즉 설정적 승계를 받은 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3자 권리는 등기관이 얘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건 직권 말소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메모 하나 하자고요. 말소를 아까 할 때 아까 당사자는 어떻게 말소했다? 신청 말소. 그 다음 설정적 승계를 받은 자, 제3자 설정적 승계를 받은 자, 얘를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요. 파생된 권리다 이 말이지. 여기서 파생된 권리. 자, 이해관계. 얘는 어떻게 말소? 지금 누구 이야기? 여기서 병 이야기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무지 중요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는 신청 말소, 이해관계는 직권 말소. 당사자는 신청 말소, 이해관계는 직권 말소. 그럼 여기서 이해관계는 뭐 설정적 승계를 받은 자, 파생된 권리, 그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 여기서 파생된 권리다 이 말입니다. 설정적 승계를 받은 자를 이야기해요. 얘는 직권 말소. 자, 그러면 을의 등기만 말소 신청하면요,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별도로 말소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여기 지금 이 사례에서 병의 등기는 별도로 말소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직권 말소. 법에서 규정두고 있어. 얘는 직권 말소.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어요. 그 형식적 심사권한이라는 게 필요 서류 구비 여부만 판단한다 이 말이죠. 가령 뭐 인감증명서가 들어와야 될 등기 신청에 있어서 인감증명서가 들어왔는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뭐 주민등록 초본 들어왔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필요 서류 구비 여부만 판단을 해요. 유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등기관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어요, 등기관은. 그래서 근데 법에 따르면 을의 등기 지우면 병의 등기는 무조건 같이 지우래요. 법에서. 직권 말소. 같이 지우라고 이렇게 규정두고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자동 말소예요. 따라서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는 등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을의 등기 말소 신청이 들어오면 병은 같이 따라서 지워야 되니까 이때 이 병, 이해관계인 병에 승낙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을 등기 말소 신청할 때요. 승낙서 첨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감정이입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갑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들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리고 얘가 은행 가서 돈 빌렸어요. 저당권 설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말소 지우려고 해요. 지우려고 하면 일단 여러분이 갑이다. 을하고 손 붙잡고 말소 등기 신청하러 가기 전에 누구 찾아가셔야 돼? 은행, 병 찾아가셔야 돼. 뭐 받으러? 승낙서 받으러. 얘는 직권 말소 당해야 되는데 승낙서 필요하다고요.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은행 보고 승낙서 적어달라고 해. 그럼 은행이 만약에 승낙서 안 적어줘요. 그러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갑은 병을 상대로 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승낙서 대신에 첨부하시면 돼. 어쨌든 이해관계는 승낙서 필요하다. 이유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서요. 자, 주의하실 것은요. 만약에 병에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병이 직권말소 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시 이해관계인 병에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병이 직권말소 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뢰 등기 또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법에서 을 지으면 무조건 병도 같이 지으래. 따라서 병의 승낙서 첨부하지 않으면 의뢰 등기 또한 말소할 수 없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요양 지금 뭐 복잡해진 김에요. 쫙 이 관련되는 거 한꺼번에 다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다 비교하셔야 돼. 나올 수 있는 유형을 다 봅니다. 우리 민법뿐만 아니라 등기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그 사례 유형을 그냥 한꺼번에 다 봐요. 자, 어떤 X부동산 등기부 각구에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조. 소유자 각.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 그 다음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병. 자, 이번에는요. 갑과 을이 서로 간에 통정 허위 표시를 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통정 허위 표시 또는 뭐 가장매매 같은 말이에요. 을은 역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병에게 돈을 빌리고요.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은 갑과 을이 통정 허위 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선이다라는 거죠. 먼저 민법을 통해서 권리관계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소유자는 누굴까요? 소유자는? 제가 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병이 소유자, 병은 여러분 지금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병이 소유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을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갑입니다. 적용해보죠. 그대로 적용해보죠. 자, 여러분 갑과 을 사이에 법률행위 있습니까? 자, 제가 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갑과 을 사이에 법률행위가 자 있는지 일단 법률행위 있는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시면 안 돼. 있어. 통정 허위 표시. 어쨌든 허위 표시지만 의사 표시는 있습니다. 법률행위 자체가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법률행위는 있지만 다만 우리 민법 108조 1항에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의 법률 효과는요. 무효. 따라서 법률행위는 있지만 그 효과가 무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을은 효과가 무효니까 흠결이 있으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을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잠정적으로 일단 을 소유자 아니에요. 그죠?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을과 병 따져보셔야 돼요. 을과 병. 자, 소유자 아닌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채권행위 가능해요, 안 해요? 돼요. 자, 물권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권리자가 아니면 이행을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면 역시 우리 판례에 따르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물권 변동 일어나지 않으니까 병으로의 저당권 설정이라는 물권 변동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을의 등기도 지금 무효, 병의 등기도 무효인데 항상 186조에 따라서 먼저 쭉 결론 내리셔야 돼요. 시간 순서대로 쭉 해서 186조에 따라서 먼저 결론 내리시고 그 다음에 뭐 찾아보셔야 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자, 통정 허위 표시의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얘만 주의하실 것은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말 그대로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해줍니다.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해줘요. 따라서 얘만 갑자기 뭐가 돼버려요? 유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막강한 규정입니다. 우리 민법 186조라는 이 부동산 물권 변동의 대원칙에 관한 규정을 초월하는 규정이에요. 아주 막강한 규정입니다. 다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말 그대로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해줍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얘가 유효가 된다고 얘가 같이 따라서 유효, 그거 아니에요. 선의의 제3자만 유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셔야 해요. 얘만 유효, 선의의 제3자만. 자, 그러면 이제 소유자는 누구예요? 저 의뢰등기는 무효니까 얘 이제 확정적으로 얘는 무효거든. 얘는 무효.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그럼 갑이 자 여기 등기부상 소유권 찾아오려고 하니까 이제 무효인 등기 어떻게 하시면 돼? 말소 지우시면 되는데, 그죠? 당사자는 아까 신청 말소한다면서요. 예, 말소 지우시면 되는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의뢰등기 말소 신청할 때 뭐 첨부하셔야 돼? 왜냐면 의뢰등기 지으면 법에 따르면 무조건 병도 같이 지우래.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 설정적 승계를 받은 자 얘는 직권 말소하래 같이. 그러니까 뭐 첨부하셔야 돼? 승낙서. 유효한 저당권자의 병이 승낙서를 내어줄 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승낙서 안 적어준다고 갑이 병을 상대로 저당권 말소 소송 제기해봐야 갑은 패소 집니다. 유효한 저당권자거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의뢰등기는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말소는 못 시켜. 승낙서를 첨부할 수가 없으니까요. 을 지으면 병은 무조건 법에서 같이 지으라고 돼 있거든. 존재 근거를 상실하니까 같이 지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는 갑인데 의뢰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을로 돼 있거든. 마지막으로 이전 등기돼 있는 사람이 소유자니까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말소시키지 않고. 그게 뭐냐면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갑으로 등기하시면 돼요. 이 순위번호 3번의 등기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진정한 명인이 그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등기부상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갑이라고 해도 갑이 소유자 되는 거잖아요. 등기부상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말소시키거나 무효인 등기 말소시키거나 아니면 이전 등기하거나. 자, 이때는 말소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를. 이유 아시겠죠? 유효한 저당권자인 병이 승낙서를 내어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소송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등기부상 소유권을 갑이 찾아왔어요. 다만 저당권 설정의 부담은 그대로 안는 겁니다. 항상 법은 공평해요, 여러분. 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 빼돌리려고 다른 사람 앞으로 통정 허위 표시해서 이전 등기해뒀어. 이 정도 위험 부담은 감수하라 이 말이죠. 법의 취지는. 저당권 설정이 부담이 있는 지금 소유자입니다, 갑은.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서 일단 등기부상 소유권은 찾아왔어. 자,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지금 저당권 가지고 있다, 그죠? 저당권이 있으니까 뭐도 있어요? 채권. 그럼 질문. 저당권자 병. 갑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돈 달라고 대여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O, X. X 틀렸어요. 왜? 채권은요. 대세효, 대인효. 대인효. 오로지 채권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권리 주장을 못해요. 따라서 병은요. 돈은 누구에게만 달라고 할 수 있다? 을에게만. 자기한테 돈 빌려간 을에게만 돈 달라고 했어요. 갑에게는 돈 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유명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민법의 물권 편에 가면 저당권 파트에서 이 판례 나올 거예요. 갑에게는 돈 달라고는 못해. 왜? 채권은 오로지 그 대인용,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갑에게 돈 달라고 못해. 따라서 돈은, 병은 누구에게 달라고 하셔야 돼? 을에게 달라고 하셔야 돼. 자, 근데 문제는 병이 을에게 돈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병은
갑에게, 소유자의 갑에게 저당권은 주장 행사할 수 있다. OX. O입니다. 저당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갑에게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돈을 주지 않으면요. 병은 바로 실행경매, 담보권 실행경매, 임의경매 들어가 버립니다. 바로 경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갑은, 지금 부동산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그럼 내 소유 부동산에 만약에 경매 막고 싶어. 막기 싫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냥 집행 절차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막고 싶어. 그러면 얘는 채무는, 갑은 병에 대해서 채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채무는 없어. 그런데 을이 채무를 지는데 을 대신에 돈 갚아요. 갑이. 그걸 뭐라고 해요?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채무 없는 자가 대신 돈 갚아요. 그걸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위변제하고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법률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앞에 지금 여러분 저당권이, 이 사례는 지금 저당권이 말소난다, 그죠? 직권 말소. 말소당하잖아요. 위조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도 없고, 두 가지 비교하셔야 돼요. 얘는 저당권이 직권 말소된다, 그죠? 그럼 저당권이 말소가 되니까 채권은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채권과 저당권, 채권이 주된 권리야. 저당권이 말소된다고 병의 채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은 누구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을에게 돈 달라고. 채권은, 대여금 청구는 얼마든지 주장 행사 가능합니다.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채권이 같이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나올 수 있는 이제 경우에서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갑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을과 통정 허위 표시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요.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병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병은 갑과 을이 통정 허위 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시험은 이제 이 사례 유형 중에 어느 하나를 냅니다. 자, 역시 먼저 민법을 통해서 권리관계 판단해 보셔야 돼요. 항상 시간 순서대로 먼저 갑과 을 검토해 봅니다. 자, 갑과 을 통정허위 표시를 했지만 어쨌든 법률 행위는 있습니다.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법률 행위는 있습니다. 다만 그 법률 행위의 효과는요, 무효. 따라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효니까. 자, 그 다음 을과 병 검토해 보셔야 돼. 매매라는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채권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문제는 을, 권리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 물권 변동 일어나지 않거든. 소유자 아닌 자가 물권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186조에 따르면 병의 등기도 채권 행위, 물권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물권 변동 일어나지 않으니까 병의 등기도 역시 무효. 그죠? 무효. 을의 등기도 무효. 186조에 따른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항상 시간 순서대로서 186조에 따라서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지. 통정허위 표시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따라서 병은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해줍니다. 병만, 얘만 뭐가 돼요? 유효가 돼버립니다. 선의의 제3자만 보여줍니다. 병이 유효가 된다고 을이 같이 유효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병만 유효해요. 자,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에요. 이 경우에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때문에. 따라서 갑은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에 만약 이 경우에 간략하게 사례를 이렇게 내요. 그럼 이 경우에 갑은 자 질문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한 것 같은데 물어봅니다. 갑은 간략하게 사례를 내두고요. 갑은 병을 선행해서 먼저 신청 말소하여야 한다. OX. 너무 빨랐네. 다시. 예. 지금 사례를 이렇게 주어줘요. 통정호의 표시를 갑과 을이 통정호의 표시했고 가장매매했고 선의 제3자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갑은 병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선행해서 신청 말소할 수 있다. OX. X. 얘가 유효인데 갑이 어떻게 말소해요? 갑은 소유권 반사적으로 상실해요. 당연히 말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갑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X. X. 갑은 소유권 반사적으로 잃어요. 얘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갑이 취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때는 등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등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다만 자 을의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아까 을의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인데 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받았어. 그죠? 무효인데 만약 이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받았으니까 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했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유효가 돼버리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누구만 보호해준다?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해준다는 거.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해준다. 그래서 을의 등기가 같이 유효되는 거 아니다. 자, 이제 나올 수 있는 사례 유형 다 봤는데 다시 빨리 한번 스킵하고 잠깐 쉬도록 합니다. 힘드시죠? 네,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저도 같이 힘듭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제 어렵고 난해하고 중요한 부분을 할 때는 이제 저도 모르게 사람인지라 막 같이 흥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목소리도 더 커지는 것 같고 어떤 분이 제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목소리 큰 것도 죄예요. 자.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위조해서요. 항상 간략한 사례형으로 시험에 냅니다.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러고 병에게 선의의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하였다. 그럼 이 경우에는 여러분 소유자가 누구죠? 항상 186조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그러면 소유자 누구죠? 갑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을과 병의 등기는 위조의 경우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도 없으니까 둘 다 확정적으로 무효예요. 자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 갑은 등기부상 소유권 회복하려면 무효인 등기 어떻게 하시면 돼? 말소하시면 됩니다. 말소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순위번호 4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갑으로 등기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합니다. 순위번호 4번 소유권 이전 갑으로 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무효인 등기만 있을 때는 말소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말소를 합니다. 그럼 말소할 때는 반드시 자, 지금 이전 등기를 받은 자는 이전적 승계를 받은 자니까 그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은 자거든. 따라서 이 병의 등기도 어떻게 말소한다? 신청 말소, 직권 말소. 신청 말소. 다만 둘 중에 누구부터 먼저 선행해서 말소한다? 병부터. 밑에서부터, 그죠? 연속성 때문에. 그래서 병의 등기를 먼저 선행해서 신청 말소하고 그 다음 을의 등기를 후행해서 신청 말소한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을이 위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병에게 선의의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역시 을의 등기도 무효, 병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권리관계 판단해보면 둘 다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갑 물론 여기 이전 등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도 가능한데 무효인 등기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말소 지웁니다. 자, 그럼 갑은 등기부상 소유권 찾아오기 위해서 누구 등기 말소시키시면 돼? 을. 얘 당사자. 얘는 어떻게 말소한다? 당사자는 어떻게 말소한다? 신청 말소. 그러면 여기서 파생된 권리, 즉 설정적 승계를 받은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해관계.
설정적 승계를 받은 자. 얘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 별도로 말소 신청하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으니까 을등기 말소 신청할 때 뭐 첨부하셔야 된다고요? 승낙서. 이해관계인 병에 승낙서 첨부하셔야 돼. 그러면 을의 등기는 이 당사자 등기는 신청으로 말소하고 제3자 설정적 승계를 받은 제3자 이해관계인 등기는 직권 말소다. 그래서 병의 등기는 별도로 말소 신청하지 않습니다.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말소해줘요. 그 다음 자 이번에는 통정오의 표시였어요. 통정오의 표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입니다. 을의 등기는 무효. 근데 문제는 병의 등기. 여기 저당권 설정을 받은 병의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뭐 때문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때문에. 얘만 유효가 된다고죠. 자 그러면 무효의 등기 말소시키시면 되는데 문제는 말소 아니면 이전이거든요. 말소시키시면 되는데 원칙은 무효인 거 있으면 말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말소를 시키려고 보니까 을의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병의 등기는 법에 따르면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도록 돼 있어. 근데 유효한 저당권자의 병이 승낙서를 내어줄 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말소의 방식으로는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충적으로 남은 게 뭐예요? 이전 등기. 그래서 자기 앞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하시면 된다. 그러면 갑은 등기부상 소유권 찾아오고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저당권도 있지만 채권도 항상 저당권과 채권은 붙어 있거든. 그럼 이 병은 갑에게 자신의 채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다. OX. X. 이 병은 갑에게 채권을 주장 행사할 수는 없어요. 돈은 병은 을에게 빌려줬거든. 아시겠죠? 채권은 대인요. 그래서 채권을 갑에게 주장 행사할 수는 없지만 다만 병은 갑에게 저당권은 주장 행사할 수 있다. OX. O.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그럼 결국 돈 안 갚으면 집행 들어간다며. 담보권 실행 경매. 그죠? 임의 경매. 예. 그럼 경매 들어가면 갑이 맞고 싶으면 대위 변제. 왜 대위 변제인 줄 아시겠죠? 채무는 없어. 대신 돈 갚는 거다. 그죠? 그래서 대위 변제를 하고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관계는 종료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병,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통정호의 표시, 갑과 을 통정호의 표시하고 병은 이전 등기를 받았어. 소유자는 누굽니까? 이든 소유자가 병이다 이 말이죠. 선의 제3자 보호규정 때문에 병은 아예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얘만 유효가 돼요. 따라서 갑은 병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갑은 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왜 대답 못했어요? 갑은 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연속성 때문에 절대 안 돼. 무효라도 말소 못 시켜. 연속성 때문에. 그래서 등기부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갑 명의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OX. X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병은 유효한 소유권자이니까 당연히 말소 못 시키고요. 설령 을은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연속성 때문에 을의 등기도 말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갑 앞으로 이전 등기도 안 돼요. 갑은 아예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잃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다만 을은 무효인 등기, 즉 을의 소유권은 무효거든요. 근데 이 무효인자가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아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했네요. 따라서 갑은 병의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 을의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출제될 수 있는 유형들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 아직 직권 말소 등기가 안 끝났어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